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펄펄 날았습니다. 정말 미국 시총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연일 강세장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나스닥도 계속된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S&P 500 지수 역시도 한번 펼친 날개를 접을 생각이 없을 정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S&P 500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궤적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미국 증시가 계속적인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건 그만큼 미국 경제 자체가 엄청난 호황으로 가고 있다는 반등이기도 한데, 어젯밤에 미국 노동부에서 공개된 실업률, 그러니까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20만 6천 개가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19만 개를 웃도는 그런 수치로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건 경기 자체가 선순환되면서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걸 반증해 주고 있는 거고, 미국의 증시 폭발이 견인하는 이 고용시장의 엄청난 확대폭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의외로 이 실업률이 또 동시에 발표가 됐었는데 4.1%, 전월 4.0%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지금 고용시장 냉각 효과로 인해서 실업률이 증대가 되게 되면 미 연준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릴 거라는, 어찌 보면 다소 황당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고용률이 낮아진 현상을 보고 바로 9월에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이 기대를 꺼내는 것도 좀 전에 보여드린 미국 증시의 대폭발, 그러니까 나스닥, S&P 500, 다우지수까지도 지금 완전히 말근육 제대로 드러내면서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미국 경제의 후광을 제대로 입을 분야가 바로 고용시장인데, 앞으로 하반기 증시 시총의 엄청난 폭증으로 인해서 고용률은 더욱 증가 추세로 가게 될 거란 얘기죠. 지금 실업률이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건 히스패닉계, 그러니까 남미 쪽 사람들이 미국 고용시장의 파이를 대부분 잠식을 하고 있죠. 잠시 치고 빠지는 시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잠시 썰물처럼 빠졌다가 다시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시기와 교차가 돼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이걸 가지고 또 국내에서는 완전히 미국 고용시장이 엄청난 실업률을 동반하는 경기 침체의 조짐을 보인다는 둥 어쩐다는 둥, 여기는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야 하는 장작불,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로 바뀌어야 하는 이 복선이 제대로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김치 동치미국부터 마시는 말들이 설레발처럼 나오고 있는데, 아니 언제나 미국 실업률이 이렇게 계속 높아지지 않은 적 있었습니까? 이러다가 다음 달 되면 다시 지표가 도돌이표를 거쳐서 지금의 미국 증시를 등에 업고 갈 수밖에 없는 또다시 높은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개인 소비지출 지표 등등이 최악으로 나온,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비상이 걸렸다는 키워드로 다시 또 장식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 이건 무한 다람쥐 챗바퀴 도는 겁니다. 절대로 미국 스탠스는 이렇게 경기지표, 고용지표, 경제지표 등등 꽤 괄목할 만한 변화의 조짐이 보여지는 이 지수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근데 이게 곳에 유턴을 해버리는 또 다음 달의 행보가 그동안 거의 2년 연속 반복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거 결국 뭐를 말하느냐? 미 연준의 헐리우드 액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증시의 추세를 지금처럼 핫하게 가져가기 위한 이 가두리를 쳐야 하는 건데, 아예 고정값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왈가왈부 말이 많아도 자기들 입만 아플 뿐이고 그냥 궤도를 달리는 기차입니다. 미 연준은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길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미 연준은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듯 하다가도 결국엔 자기들 플랜대로 간다는 얘기죠. 올해 11월 미 대선이 금융시장의 방향을 완전히 갈라놓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골드만삭스도 미 연준이 오히려 금리를 6.8%까지 올릴 수 있는, 인플레가 도저히 잡히지 않을 수 있는 이 상대국에 대한 폭탄적 관세를 매기는 무역전쟁 발생하게 되면 물가는 걷잡을 수 없는 경제까지 이르게 된다는 전망까지도 내놨죠.
이게 헛소리가 아닌 건 그만큼 미국의 분위기는 완고하다는 얘기죠. 지금 금융자산 시장의 증가세가 거의 뭐 매일 새로운 기록을 찍는 마당에 14경 이상이나 되는 미국 재정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이라는 브랜드밖에 없어요. 지금 시총을 갈아치우고 있는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잘 나가는 기업들 앞세워서 제대로 된 말달리기를 해야지 한 달에 260조가 넘는 이자를 극복해낼 수 있는 건데, 미국은 실제로 GDP 대비 26% 정도가 2021년보다 증가하는 엄청난 이 폭증의 추세를 보이는데 누가 이런 재정 적자를 메꿀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엔 나라 브랜드 세일즈 하는 건데 국채를 뭐 계속적으로 찍어내는 수밖에 없죠. 옛날처럼 왕의 옥수에서 찍어내는 도장이 가치를 창출했다면 지금 나라의 브랜드라 할 수 있는 국채의 도장을 꽝꽝 찍어내면서 재정 적자를 메꾸고 있는 형편인데, 왜 굳이 뭐 아쉬운 금리 내려서 가뜩이나 고점에 깃발을 꽂고 엄청난 바릿강의 무게로 모든 상대적 자산들을 투블럭으로 깎아내는 금리 지존의 모습을 그대로 시전하고 있는 달러를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헐리우드 액션은 지금도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 이런 액면의 모습을 그대로 경제 지표에 반영, 시장에 흘러가는 자금을 이렇게 자칫 판단 미스에 근거한 지표라는 미끼에 낚이게 된다면 그냥 그대로 호구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요즘 시기란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유럽 아닙니까? 어제는 영국의 선거에서 총리가 바뀌어버리는 반전, 노동당이 압승을 해버렸죠. 그리고 프랑스의 상황도 마찬가지. 마크롱 현 집권 체제가 거의 뭐 해체가 될 가능성 높아졌고요. 르펜이 이끄는 극우 세력의 등장으로 완전히 분위기가 압도가 돼서 향후 유럽은 비용 지출 면에서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될 겁니다. 확장 재정 정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수순이라 유럽은 전달 기준금리 인하한 포인트가 정말 뼈아픈 대목으로 다가올 겁니다.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싶어가지고 금리를 서둘러서 내렸는데 웬걸 정치 지형도가 변해버리는 재정 확대 방안이 대세처럼 본물이 터지는 거고, 이렇게 유동성이 터지게 되면 물가는 인플레로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정말 웃기지도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찌 보면 유럽이 개호구가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밖에 없는 건 자체적인 물가 지표에 대한 해석이 너무 낙관적이었다는 것. 어느 정도 인플레가 잡히지 않았나 라는 판단에 의해서 일단 뭐 경제 지표가 지금 좋을 리가 없으니까 서둘러 땅땅땅 기준금리를 내려버린 건데, 지금 유럽 증시나 물가가 상당 부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 이 와중에 정치 지형도까지 변화가 되니까 앞으로 재정 확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물이 터지게 될 겁니다. 실제로 다시 유럽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IMF와 비스의 이딴 경고까지 등장하고 있고, 게다가 중앙은행 위원들이 유턴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정말 뭐 골 때리는 상황이 유럽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달 당장 또 기준금리 인상으로 돌변할 수도 있고요. 이걸 미국이 뒤에서 팔짱 끼고 씩 하고 미소를 짓고 있는 거죠. 결국엔 미국 달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유로가 이렇게 까불거리다가 한 방 제대로 얻어 먹었는데, 이후로 유로화는 달러의 등살에 밀려서 계속적인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재정적자 확대로 유동성은 유럽 전역으로 넘쳐나게 될 거고, 오죽하면 뭐 이번 달에 파리올림픽, 파리 사람들이 오지 말라 할 정도입니까? 그만큼 프랑스 물가가 심각하다는 얘기고, 올림픽 한번 치르고 나면요 그냥 메뚜기가 농작물 싹 하고 스치고 지나간 것처럼 아수랑이 될 거 뻔합니다.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이런 어이없는 일도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 미국은 급할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가장 급한 것은 한국이죠. 벌써부터 10월 금리 인하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빨리 하느니 금리를 내려줬으면 하는 이 부동산 시장의 기대가 그냥 잔뜩 먹구름이 끼어서 당장 소낙비가 쏟아질 정도로 험악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집값이 뭐 사상 유례 없이 불장을 예고하면서 오르고 있다는데 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렇게 초조해야 하는지, 그만큼 지금의 장세가 그닥 단단하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단기적이고 실수요 그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얘기. 이게 더 치고 올라가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도와주지 않으면 전혀 이런 상승세를 타지 못할 것으로 보이니까 이런 군불대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표? 한국 부동산 지표만큼 기대 심리를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지표 있을까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대로 지표가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작용 반작용으로 부동산 심리를 자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 자체가 예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독립적으로 한국 시장이 각계전투할 만큼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절대적으로 미국 시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당연히 오매불망 미연준의 금리 인하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초반에 계속 언급해드린 대로 이거 헛물 켤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올해 초에 5월에 인하될 거라고 했다가 8월에 인하될 거라고 했다가 지금은 10월로 옮겨갔죠. 이거 무슨 희망 고문도 아니고 한 번도 맞춘 적이 없는 이런 예상치는 결국 시장의 기대 심리만 잔뜩 헛배 불리는 역할을 한 건데, 이게 문제죠. 쓸데없이 과한 대출 물고 들어가려는 이 진입 속도를 더 높여버렸으니 지난달 5조 4천억의 주담대 대출 액수가 이걸 그대로 드러내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잔뜩 부채만 엄청나게 옮겨버린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된 지금처럼 서울 집값 불장으로 타오를 수 있어야 하는데, 역으로 금융환경이 극악으로 변할 수 있는 변수가 있어서 그렇게 옮겨놓은 자금들이 죄다 발목에 시한폭탄 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디레버리징이 가능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면 가능한데, 역으로 완전히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뭔가 잔뜩 부풀려 놓은 기대 심리가 철저하게 배반의 계절을 맞이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유럽의 케이스가 고스란히 한국 시장에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섣불리 움직이다가는 특히 한국은행이 10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말도 나돌고 있는데, 그냥 버튼 잘못 눌렀다가는 엄청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마도 하는 입장에서도 하반기 PF 문제도 있고 가계부채 폭증도 걸려 있고 마땅히 금리를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은 제한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하반기 집값 추이 잘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향후 유럽과 미국의 금융 환경이 어떤 식으로 돌변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부동산 집값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변곡점이 올 수 있다는 걸 예의주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간밤에 들려온 유럽발 충격은 엄청난 금융환경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변화, 프랑스의 대격변. 이건 곧 미국 달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잃은 시장이 다시 기준금리 인상으로 스탠스를 바꾸는 추세로 가게 된다면 정말 한국 부동산 시장은 그 모든 예상들이 한 방에 다 날아갈 수 있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고요.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상황, 무주택자에게는 가장 유리한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틈새만 잘 노릴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골든타임, 황금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